자, 드디어 현역가왕 운명의 결승 1차전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영광의 3대 가왕을 가리는 현역가왕 3 최후의 결승전이 시작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결승이 이전 시즌과 달리 1차전 상위 7명만이 2차전에 직행한다. 자, 제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앞선 내용.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3명이 득실식 탈락을 할 수 있을까? 직결 탈락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사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7명만이 2차전에 직행을 하고 하위 3명은 방출 후보로 전락하는 더욱 엄격한 방식이 도입되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한일전에 나설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제작진의 결단에 현장에서는 고심 어린 탄성이 터져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왔죠. 현역가왕 3 결승 1차전이 이제 보니까 방출 후보가 3명이구나. 그러면 불안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방출 후보 3명 중 1명이 탈락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죠. 현역가왕 3 결승 룰이 완전히 뒤집혔다. 심지어 판정단은 심사 거부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박서진 씨가 직접 작곡한 곡을 냈다라며 작곡가로 데뷔도 했어요. 이번 결승 1차전이 신곡 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작곡가들이 각 가수에게 노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승 시작 전에 앞서 중대 발표가 있다. 상위권 탑7만 2차전에 직행을 한다. 반면 8, 9, 10위는 방출 후보로 분류되어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전 시즌에서 1차전 참가자 전원이 2차전에 진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구조다. 말이 참 오묘하죠. 마치 원래도 결승전에서는 1차전, 2차전으로 나누어져서 탈락자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역가왕은 사실 결승 1차전, 2차전 통합 점수로 생방송 무대를 갔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1차전에서만 방출 후보를 무려 3명이나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탈락자가 1명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심사 과정에서도 오죽했으면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박서진과 김수찬 등 판정단 입장에선 심사를 거부하겠다. 이 선택을 하면 국내 활동을 당분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마 최종 탈락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1차전에서 윤일상 작곡가도 신곡 미션이다 보니 자신의 노래를 주기 위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안예은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신곡 무대가 나오게 된 거죠. 이번 결승전이 사실상 어찌 본다면 탑10 멤버들의 신곡 발표까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방출 후보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방출 후보 3명 중에 몇 명이 탈락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 방출 후보 중에 10대 가수 3명 중에 1명 이상이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작진과 이 방송사 입장에선 엄청나게 홍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 퍼져 있는 10대 가수 탈락설과 10대 가수 하순위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승 1차전에서 방출 후보자가 3명이 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시청률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10대 가수들 중에 1명의 이름이라도 거론될 법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3명 중에 1명이 방출 후보에 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포일러는 할 수 없어도 이수연, 빈예서, 김태현 이 세 10대 가수 우승 후보자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정도의 말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 타이틀을 보면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판정단이 추유의 심사 거부 사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건 제가 볼 때 확실히 갑작스럽게 적용된 결승 1차전 탈락 이야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결승전 다 가는 거 아니었어? 이제 국민판정단과 이 생방송 투표에 맡겨야지 우리 손을 떠난 일이잖아. 이렇게 판단을 했을 판정단 입장에서 다시 한번 탈락자를 가려내야 하다 보니 심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10대 가수 중에 단 한 명의 이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다. 자, 만약 소문처럼 빈예서양이 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빈예서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대 3인방 3명이 전부 다 1, 2차전을 통해서 하순위로 갔다라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승 후보 이수연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김태현 양 역시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근 이 금잔디 씨가 지금 지역 행사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빈예서 양도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지니어스 상을 받고 축하 무대를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예서 양은 단발적인 그 수상을 위한 축하 공연 한 번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현역가왕에 출연을 해서 녹화를 진행하는 가수들이 결국 무대 녹화를 다 진행했다 손 치더라도 개인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금잔디 씨가 최근 들어서 지역 행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홍자, 김태연, 강혜연, 솔지 나머지 가수들은 그런 얘기가 지금 딱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금잔디 씨만 행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구수경 씨 몸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금잔디 씨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이 행사설도 돌아야 하는데 유독 금잔디 씨의 행사설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10대 가수가 탈락한다. 10대 가수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라는 이야기에서 지금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금잔디가 탈락했다. 이런 여론으로 돌고 있어요. 사실 홍자의 탈락설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방청객들의 증언만 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홍자 씨의 순위가 막 거론되고 있거든요. 물론 엄청난 고순위, 높은 순위, 고득점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건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별다른 얘기가 없고 금잔디 씨 같은 경우 행사를 돌고 있는 모습이 여러 지역에서 포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온 말이 뭐냐? 정말 신기하게도 앞에 말씀드렸던 10대 가수 3명의 엄청난 순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 새 친구를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적어놨죠? 결승 1차전에서 탈락이 아니라 오히려 탑3 안에 들어간 가수가 존재한다. 반은 즐겁고 반은 즐겁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엄청난 고득점을 받으며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현역가왕의 이때까지 대국민 투표 순위를 다시 한번 제가 재조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번 현역가왕 3에서 계속하여 탑7 안에 순위를 올려오다가 결국 7주차, 8주차에서 압도적으로 순위를 올린 것이 이수연, 빈예서 두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김태현 양은 대국민 투표에서도 순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7주차 때 2, 3위를 차지한 이수연, 빈예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8주차에는 오히려 빈예서 양이 2위까지 올라가고 이수연 양이 4위까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빈예서, 이수연 둘 중에 한 명이 엄청난 결과를 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스트롯의 경우도 그렇고 이때까지 현역가왕의 시리즈를 봐도 그렇지만 결승전부터는 대국민 투표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생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점수로 합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온 빈예서 양의 대국민 투표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사실상 생방송 투표까지 나중에 적용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순위가 완전히 뒤집힌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부터 이 대국민 투표 순위 굉장히 중요하다. 내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은 꼭 투표를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이 이수연, 빈예서 두 친구는 탑5 안에 계속 순위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빈예서 양 같은 경우는 오열 사태가 있고 난 뒤인 6주차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탑5에 들어왔고 이수연 양은 대부분 탑3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 두 친구가 만약 결승 1차전에서 탑5 안에만 순위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대국민 투표 점수와 생방송 문자 투표로 인해서 이거 탑3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현역가왕 시즌1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즌1 때 결승전 때 모습을 보면요, 전유진 양이 결국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전유진 양의 특징이 사실 대국민 투표에서 순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등을 한 전유진 양이 아니라 탑3 안에 들어간 또 다른 10대 가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현역가왕 시즌1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1 때 누가 2등 했고 누가 3등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즌1 때 아시겠지만 김다현 양이 탑3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사가 지금 좀 안 나옵니다. 근데 김다현 양 때를 살펴보면 사실 생방송 문자 투표로 이걸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 결승전 1라운드 때 1위는 전유진 양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높은 순위이긴 했지만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다현 양이 결국 최종 탑3 안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 당시 때 김다현 양 같은 경우 막 754점을 받으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다현 양과 빈예서 양이 굉장히 좀 공존하는 바가 많습니다. 막 탈락 위기에 여러 번 놓이거든요. 김다현 양이 현역가왕 시즌1 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 당시 때 왜 유독 이 김다현 양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자꾸 뭔가 흐름이 흘러가냐라는 말이 참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김다현 양이 탑3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가수 2명이 다 탑3 안에 들어가는, 탑7은 당연하고 탑3 안에 들어가는 이례적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미스트롯에서도 있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거든요. 근데 현역가왕 결과가 어떻습니까? 탑3 안에 10대 가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전유진 양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생이 됐지만 김다현 양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다현 양이 결국 생방송 문자 투표로 들어온 건 사실 10대 가수가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 않다라는 건 곧 성인이 될 가수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생방송 문자 투표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이수연, 빈예서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결국 탑3를 차지한다라는 설은 결국에는 탑7 안에만 들어가도 김다현 양처럼 생방송 문자 투표를 통해 아예 상황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사실 뭐 미스트롯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미스트롯에서 이소나라는 참가자가 그야말로 엄청난 대이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소나 씨가 사실 굉장히 순위가 떨어졌었는데 뭐 노래도 잘했지만 생방송 문자 투표 때 순위를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8위에서 5위, 5위에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게 오로지 생방송 문자 투표 때문이었다. 이게 준결승전에서 생방송 투표를 한 건 미스트롯만 그렇게 했고 현역가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현역가왕은 결승전이니까 무조건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미스트롯 4 때도 이소나 씨가 결국 탑3 밖에 밀려나 있다가 하순위에 있었지만 생방송 문자 투표를 받으면서 엄청난 순위 폭등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이 상황 10대 가수들 불가능할까요? 저는 이소나 씨보다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홍자 씨와 같은 또는 구수경 씨와 같은 사실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별로 픽을 못 받는 가수들이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명 같은 경우는 생방송 문자 투표 때 막강한 파워를 보여줄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수연, 빈예서 두 친구가 굉장히 가능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방송 투표와 본방사수는 당연하고 대국민 투표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근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녹 씨도 3명이 바로 떨어지는 거야? 3명이나 떨어진다고? 자, 이런 인원수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더라. 그런데 당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해석을 드렸습니다. 3명이 방출 후보로 가고 탈락자가 1명 내지 2명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사 홍보가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탈락자가 1명이 아니라 3명이 최종 탈락하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 미스트롯4가 탑5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탑5 결승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탑10이 결승 진출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최종 생방송 때는 탑7으로 가겠다,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시청률 때문에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결국 이 7명의 정체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 탈락자 3명은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 보면 벼랑 끝 승부에서 생존하게 될 7명의 주인공이 오는 3월 3일 방송에서 가려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의 불안함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현역가왕 결승 1차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론이 다시 머리를 꿈틀꿈틀 오르게 만들고 있느냐, 바로 10대 가수 3명이 탈락한다라고 했었던 최초의 방청 증언들 기억하십니까? 그 3명 누구였죠? 바로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 3명의 이름이 계속하여 거론이 됐다라는 겁니다. 각각 결승 1, 2차전에서 하순위를 받았다. 나중에는 빈예서만 탈락했다. 뭐 빈예서가 하차를 했다. 그러다가 2차전에서 김태현, 이수연도 하순위를 기록했다. 결국 생방송
앞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맞이가 되었다. 자, 이게 이때까지 나왔었던 방청 증언들을 정리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탑7이 결국에는 이 미스트롯처럼 차별화를 주겠다라는 생각에서 현역가왕 제작진이 굉장히 변경된 룰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뽑혔었던 3명의 이 10대 가수들을 전부 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탑10 가수들 탈락시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아이들은 또 다시 데려가냐? 공연 티켓 판매용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 탈락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게 생방송도 되기 전에 탈락을 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 엄청난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탑3에 들어가지 못한 10대 가수 3명을 탑10이라는 서울 콘서트 게스트 초대로 형성해서 그 민심을 조금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10대 가수 3명을 탈락시킨 게 아니라 금잔디, 홍자, 그리고 빈예서가 11호 탈락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차피 금잔디 씨는 추가 합격이었고요. 사실 홍자 씨도 기사회생이었잖아요. 두 사람 다 논란이 있습니다. 각각 이 서주경 마스터와의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알다시피 음이탈 이슈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락 요소가 될 수 있다. 여기 빈예서 양까지 넣는다면 빈예서 양의 오열 사태까지. 그러니까 문제사항이 발생했다라는 참가자들을 제작진이 다 잘라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 번째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10대 가수 3명이 탈락했다라는 설이건 금잔디, 홍자, 빈예서 3사람이 탈락했다라는 설이건 중요한 지점은 뭐냐? 어찌됐건 탑7으로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3명은 1차전 때 최종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 소문대로 빈예서 양만이 1차전에 탈락을 하고 나머지 2명은 2차전에서 최종 탈락이 확정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탑7으로 생방송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번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 한일가왕전 때문인 것 같아요.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가수들과 대결도 해야 하고 촬영도 해야 합니다. 한일가왕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작진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일가왕전이 3번째 기원을 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을까? 자, 한일가왕전 시즌1 때 시청률을 보잖아요. 사실 최고 시청률이 11.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은 8.3%로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일가왕전 시즌1만 그러냐? 자, 한일가왕전 시즌2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2도 더 심각해요. 4.9%로 시작해서 2.8%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그러니까 한일가왕전이 시청률이 최악이거든요. 현역가왕 시즌1만 비교해도 현역가왕 시즌1의 시청률은 6.8%로 시작해서 마지막 회차 때 17.3%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현역가왕 시즌1의 시청률을 달성한 멤버들이 나온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은 8.3%가 최종편의 시청률이었고 11.9%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역가왕 제작진은 계속해서 한일가왕전에 집착하고 있다. 저는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일가왕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현역가왕을 만든 서혜진 PD 사단 크레아 스튜디오에게 있어서 굉장한 베네핏이 됩니다. 베네핏이 어떤 의미냐? 굉장한 경력 사항으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과의 합동방송을 현역가왕이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멤버들을 데리고 이루어냈다. 이 엄청난 어떤 경력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사에게 큰 혜택이 되기 어렵고 특히 가수들에게도 일본 진출이라는 굉장한 홍보성이 있어 보이지만 한국에서의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차후 한일가왕전 이후로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히스트롯은 처음부터 탑5를 선정하겠다라는 말을 방송 초기부터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탑5에 대한 정리 좀 할게요. 탑5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 순위도 5위까지만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아니라니까요. 현역가왕은 최종 탑7은 맞지만 국민투표는 계속하여 탑10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위까지 공개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중반부도 아니고 후반부에 들어서, 그것도 완전 최후반부죠. 결승전에 접어들어서 갑자기 룰을 변경을 한 겁니다. 1차전 탈락자 발생이라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